예,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출신 유성걸 의원입니다. 우리 장관님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끝까지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네. 예. 검찰이 11월 1일 날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을 했습니다. 또 4일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또 천화동인 4호 소유자 남욱 변호사도 같은 혐의를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 인물은 구속이 됐는데 몸통에 대한 수사가 되나 안 되나 못하나 하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인물들이라고 외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몸통은 누구죠? 예? 왜냐면은 지금 수사 중이 있고요. 그러면 몸통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꼭 밝혀지겠네요. 몸통을 제가 몸통이 누구다 하면 그게 몸통이 됩니까? 예, 그래서 수사에 맡겨 놓으시죠, 의원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사라는 게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고 수사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계속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법조계 일각에서 검찰이 대장동 핵심 인물들 선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의 국민적 의혹의 정도, 강도나 또 우리 유성걸 의원님을 포함해서 야당 의원님들의 오랜 동안의 지적, 또 앞으로 특검에 관한 논의 이런 등등으로 종합을 해볼 때 검찰이 누군 봐주고 누군 어떤 정도를 벗어나서 과도하게 수사하고 그러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수사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예컨대 유동규 구속 영장의 배임액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수천억 됐다가 김만배 구속 영장에는 1163억 플러스 알파, 그리고 또 유동규 2차 공소장에는 그보다도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651억 플러스 알파. 이제 점점점 줄어들어간다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법조계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 중에 초과 이익 환수 삭제 의혹까지 가면은 결국은 이게 성남시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택지 분양가 조작으로 해서 끊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몸통까지 가지 않고 깃털만 건드리는 그런 수사가 아닌가 하는, 말하여 손절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 의도적 수사 축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릴까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일단 말씀을. 예. 지금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70%에 해당이 됩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68.1%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 따지면은 결국은 이건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검토는 이제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핵심 인물 정도로 해서 몸통을 놔놓고 핵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꼬리 자르기 하면은 나중에 이 수사를 했던 검찰도 관련되는 책임을 면치 어려울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전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들이, 전 사장 황무성 전 사장은 떳떳하면은 특검하라, 또
더군다나 현 사장은 대장동 보고서에서 공사 스스로 배임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기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그 당시에 성남시장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스스로 배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사장이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배임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배임이다. 법조계의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럼 결국은 잘못된 사업 설계로 해서 핵심 인물들이 잘못됐다라는 사항을 지적을 하고 결재권자가 고쳐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게 본인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배임에 해당이 된다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법조계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따지면은 장관님, 성남시장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지금 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배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네,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배임이라는 재산범죄가 굉장히 어려운 법리 구성을 예, 저는 갖고 있는 범죄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데요. 법조계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사 저런 기사 저도 봤습니다만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1차 됐었습니다. 배임에 대한 당초의 구성 원리를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되어지는 기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축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위 말해서 배임의 시점의 기대 수익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거냐와 관련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서가 있고 그 단서가 어떤 증거로서 가리키는 대로 뭔가 경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 검찰이 결코 누군가를 위해서 봐준다거나 저는 부실 수사를 한다거나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장관님. 특검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면치 못하는데 어떻게 봐주기 수사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왜 국민들은 70%에 가까운 분들이 못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특검 말씀을 하셨는데 예. 국민들 65%가 특검 도입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검찰이 몸통 규명 의지가 없고 외부에 나타나기를 검찰 스스로는 열심히 한다고 지금 하고 있겠지만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68% 거의 70% 못 믿겠다. 또 특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65%.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어제입니까? 이재명 후보도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미흡하다면은 특검을 수용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뭐냐?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국민의 여론이 형성이 되면은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지난번에 했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특검을 요구를 하고 또 검찰 수사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특검 도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지금 현재 사실상 장관님, 특검을 알겠습니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거의 70%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렇다면은 사실은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특검 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하십시오. 예. 그때까지는 우리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특검을 반드시 관철을 해서 실체적 진실 또 몸통 그 몸통이라는 것도 여야가 저는 여야가 다 여야 다르니까 다 갖고 있지 문제가 않습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당은 떠났습니다만 떠나는 분은 포함해서 특검하자로 가는 겁니다.